안녕하세요. 챕터 7 텔레커뮤니케이션, 인터넷, 와이어리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주요한 구성 요소를 살펴보고요. 네트워크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인터넷과 인터넷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들이 어떻게 이 비즈니스 통신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무선 통신의 표준이 뭐고 주요한 기술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MIS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비디오 케이스는 이제 IBM의 same time이라고 하는 가상 협업이 가능한 그러니까 노츠의 발전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터스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룸에서부터 이제 필드로 이동되어진 내용들을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알리바바 케이스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옴니 채널 다양한 채널을 갖고 소매업을 하다가 이게 이제 서플라이 체인 상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해마라는 솔루션을 도입하고 QR 코드를 통해서 처리해 나간 내용이 알라바바 케이스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해마 애플리케이션은 다양한 고객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그리고 정보 기술을 통해서 효율성을 확보하고 또한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 정보기술 시스템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이제 재고 관리와 판매 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네트워킹과 이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추세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요. 우선 이제 컨버전스라고 해서 협업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은 이제 텔레폰과 관련되어진 그러니까 전화 통신뿐만이 아니라 컴퓨터 통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디지털 네트워크로 인터넷 표준에 따라서 어떤 컨버지가 되어진 형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한 미국의 이제 인터넷 사용자들은 전부 다 이제 브로드밴드 광대역 이제 접속이 가능하고요. 특히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무선 통신망을 통해서 접속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무선 플랫폼을 통한 접속과 또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좀 살펴보시면 두 가지 또는 여러 개의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요한 이런 간단한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들은 클라이언트가 있고 이제 서버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연결을 도와주는 이제 커넥션 미디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허브, 그 다음에 스위치와 라우터 같은 것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정의한 네트워크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스위치와 라우터의 기능을 중앙 프로그램에 의해서 통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퍼스널 컴퓨터가 있고 스위치, 서버하고 연결이 되고요. 라우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퍼스널 컴퓨터들이 외부의 다른 네트워크, 인터넷하고 연결이 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형 회사에서의 네트워크라는 것은 잘 아시는 로컬 에어리아 네트워크는 굉장히 큰 숫자로 서로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 기업들의 네트워크하고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할 거는 우리한테는 이제 이런 네트워크를 다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좀 성능이 좋은 다양한 서버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때 웹사이트를 관리하고 기업의 인트라넷을 관리하고 익스트라넷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통해서 백엔드 시스템에 연결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이제 모바일 무선 환경에서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디오 컨퍼런싱 시스템이 갖춰지고 그 다음에 이제 텔레폰의 네트워크하고 그리고 와이어리스 셀룰러 폰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림 7.2의 코프린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기업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는 보시는 바와 같이 모바일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이제 전화 환경에 연결이 되어지는 걸 보여주고요.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니까 ISP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각각의 기업 사이트하고 그 다음에 코퍼레이트 사이트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진 형태가 되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와이파이 네트워크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와이어리스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지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요한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은 어떤 게 있는가? 이 클라이언트 서버 컴퓨팅 환경입니다. 그래서 분산 컴퓨터 환경 모델을 사용하고요. 각각의 클라이언트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랩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 서버 컴퓨터에 의해서 네트워크가 관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서버는 이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룰에 의해서 서버가 세팅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모든 클라이언트들은 다른 컴퓨터들과 마찬가지로 또 각각의 IP 어드레스를 부여받고 그것들을 갖고 네트워크에서 운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중앙에 어떤 메인프레임 컴퓨팅 환경이 있다 그러면 이것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클라이언트 서버 컴퓨팅 구현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진 게 인터넷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제 패킷 스위칭하고 서킷 스위칭이 있는데 패킷 스위칭은 이 디지털 메시지를 우리가 잘게 이제 쪼개는데 그 쪼개져 있는 파스 패킷들을 보내는 겁니다. 이때 이제 서킷이라고 하는 건 여러 라인을 이야기하는데 서킷 스위칭은 라인이 혹시 A 라인이 문제가 있으면 B 라인이나 C 라인을 사용하는 거고 패킷은 여러 패킷을 보내면 이게 이제 보내는 사람으로부터 헤더 정보를 갖고 보내주고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받고 나서 그 정보를 갖고서 헤더 정보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패킷의 변화는 네트워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 네트워크를 직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주게 되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 이렇게 메시지가 패킷 1, 2, 3로 쪼개져서 보내지고 그 앞에 헤더에 이 패킷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이제 다시 데스티네이션에서 모여지면 거기서 이 메시지가 다시 reassemble 되어져서 최종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TCP/IP 환경하고 그 다음에 연결성을 생각해 보시면 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는 정보 시스템 두 포인트 상의 이제 정보 시스템 상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어떤 규약에 따라서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원래 프로토콜은 이제 외교 문서에서 사용을 하던 건데 그러면 이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인터넷 프로토콜이 현재 인터넷 환경에서 처리되어지는 이 통신의 규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단계, 애플리케이션 단계, 트랜스포트 단계, 인터넷 단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A에서 컴퓨터 B로 보낼 때 애플리케이션, 트랜스포트, 인터넷,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다시 컴퓨터 B로 보내질 때 애플리케이션, 트랜스포트, 인터넷,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환경을 통해서 전송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때 네트워크의 종류는 이제 우리가 시그널이라는 신호는 디지털하고 애널로그 신호가 있는데요. 모뎀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신호를 이제 애널로그 형태로 바꿔주는 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네트워크의 종류는 로컬 에어리아 네트워크라고 하는 랜이 있고요. 여기에 이더넷과 클라이언트 서버 그리고 피어투피어 환경으로 가게 되는 게 있고요. 와이드 에어리아 네트워크라고 해서 WAN이 있고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아 네트워크라고 해서 MAN이라고 하는 게 있고 캠퍼스 에어리아 네트워크라고 해서 CA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컴퓨터가 디지털 신호 01, 01, 0 뭐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신호를 모뎀을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서 텔레폰 전화선이나 케이블 혹은 무선이나 이제 아날로그 디바이스를 통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피지컬 트랜스미션 미디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트위스티드 페어 와이어라고 하는 cat5라고 하는 것도 사용하고요. 콕시얼 케이블도 사용하고요. 근데 광통신에 사용하는 파이버 옵틱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선 통신에 사용하는 와이어레스 트랜스미션 미디어 디바이스를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거는 위성을 통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셀룰러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트랜스미션 전송 속도는 이제 bit per second bps를 통해서 사용을 하거나 헤르츠를 통해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bandwidth를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이 뭐냐라고 하면 세계에서 가장 이제 익스텐시브한 네트워크가 되어지는데요. 이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KT나 LG나 혹은 뭐 SK텔레콤 같은 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터넷에 연결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고요. 이 인터넷 연결 가능한 것은 전화선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56.6kB 디지털 서브스크라이브 라인이라고 해서 케이블 인터넷 예전에 하던 것 같은 거는 385kbps에서 40mbps 단계로 그 다음에 케이블 인터넷 커넥션으로 1에서 50mbps 그리고 위성 그리고 T1, T3 망을 통해서 1.54에서 45mbps 형태로 전송이 되어지게 됩니다. 각각의 이제 디바이스 인터넷에 이제 배정이 되어지고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32비트로 해서 207.46.250.119와 같은 형태로 사용하고 여기 이제 도메인 네임 시스템, DNS 시스템 이거는 IP 주소를 도메인 네임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층형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탑 레벨 도메인에 따라 처리가 되어지죠.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루트 도메인이 있고요. edu, com, gov, government, org, net, 그 다음에 다른 도메인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익스피디아, 구글, 컨그레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세컨드 레벨 도메인이고요. 그리고 여기 sales.google.com과처럼 서드 레벨 도메인, 호스트가 있게 되죠. 그래서 컴퓨터 1.sales.google.com 뭐 이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컴퓨터 첫 번째 컴퓨터를 통해서 접속이 되어지는 형태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 네트워크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어떤 자신의 어떤 망을 갖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이스피드 백본 네트워크이죠. 지역 전화국이나 케이블 TV 회사는 이건 지역이나 로컬 액세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직업적인 조직이나 혹은
어떤 정부 기관에서 설립을 한 인터넷 표준이 있는데 IAB 혹은 ICANN, W3C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림 7.7은 인터넷 네트워크 구조를 보여주는데요. 백본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지널 허브들이 있고요. 그리고 리지널 호스트들이 있고 이게 또 리지널 허브들과 함께 연결이 되어져서 이제 클라이언트,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인터넷망을 통해서 접속을 하고 또 이것들이 서로 간의 데이터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글로벌 배틀 오브 넷 뉴트럴리티라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러니까 이 통신망을 과부하를 주는 형태에 있죠. 망 중립성. 이때 더 많은 요금을 이쪽에 부과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넷플릭스 같은 것들이 통신망에 과부하를 주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많이 사용하거나 유튜브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을 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부과될 수 없도록 법안으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IPv6라고 하는 거는 IPv4 예전에 사용하던 207.46.33.156 같은 것들 주소가 거의 포화 상태가 되어지니까 새로운 어떤 주소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주소를 제공해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터넷 2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좀 더 발전되어져 있는 네트워킹 컨소시엄이 되어지고요. 대학이나 비즈니스나 가버먼트 에이전시 다른 조직들에서 기관들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이거는 이제 하이 커퍼시티 높은 수준의 100GB 네트워크 혹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죠. 인터넷 서비스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메일이나 채팅 혹은 인스턴트 메시징 같은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뉴스 그룹 혹은 텔넷,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도 이쪽으로 사용하고요. 월드와이드 웹 같은 경우도 사용하죠. 그 다음에 보이스 오버 IP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지털 보이스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패킷 스위칭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죠. 클라이언트가 있고 인터넷망이 있고 서버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서버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고 백엔드 시스템 그래서 세일즈 프로덕션 어카운팅 휴먼 리소스가 있습니다. 웹페이지하고 메일 파일 이제 트랜스퍼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이제 웹 서버나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을 담당하는 서버나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담당하는 서버나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담당하는 서버나 혹은 네트워크 뉴스 트랜스퍼 프로토콜을 담당하는 서버 이런 형태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통신 시스템들이 뭐 보이스나 데이트나 혹은 데이터나 이메일이나 컨퍼런싱 같은 형태로 다 통합이 되어지고요.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는 이것들을 이제 어떤 보안, 그 다음에 암호화, 그 다음에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인터넷 위로 우리가 통신이 가능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터널링과 같은 효과를 나타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보이스 오버 IP,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전화라고 하는 거죠. 인터넷망을 통해서 전화를 전화 통신을 하는 걸 여러분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킷 단위로 쪼개져서 이런 것들이 보내져서 각각의 게이트웨이를 통하고 사용자가 받아서 이것들을 통신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Monitoring Employee on Network and Unethical or Good Business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상에서 우리 직원들을 감시하는 게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센서 한다는 게 맞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모든 개인의 사생활 이런 것들이 다 기업 내에서 모니터링 되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결국에 옳은 정책이냐 혹은 문제가 있는 정책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인터랙티브 텍스트 섹션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인터넷망을 사용하지만 마치 개인망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가설 사설망을 사용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이런 형태로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주고받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웹이라고 하는 게 Hypertext Markup Language, Hypertext Transfer Protocol, 그리고 Uniform Resource Locator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Hypertext Markup Language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클릭을 통해서 계속 클릭 스트리밍으로 우리가 필요한 정보나 자료에 접근하게 되는 거죠. 이 웹서버는 이제 이런 웹페이지에 대한 위치나 관리, 그 다음에 처리를 하게 되는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서버가 웹서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웹에서 정보를 우리가 찾을 때, 서치할 때 어떤 서치 엔진을 사용하냐. 이 구글 같은 거는 페이지 랭크 시스템을 사용하고요. 혹은 이제 우리가 모바일, 휴대폰을 통해서 모바일 서치를 하거나 시멘틱 서치를 하거나 소셜 서치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서치, 그 다음에 비주얼 웹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때 태깅하고 이제 핀터레스트와 같은 형태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 에이전트 쇼핑 봇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치 엔진 마케팅이나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링크 팜 같은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서치 엔진 알고리즘에 따라서 처리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7.11 탑 웹 서치 엔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구글이 유명하고요. 바이두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죠. 중국에서 구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예전엔 야후가 아주 유명했는데 지금은 야후가 시장 상황이 다른 업체보다 더 작아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어떻게 작업을 하냐? 사용자가 쿼리를 집어넣으면 구글 웹서버에서 그 리퀘스트를 받고 구글이 다양한 PC와 함께 이제 인터넷에서 들어온 리퀘스트를 갖고 그것들의 결과를 산출을 해내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구글의 인덱스 서버로 보내져서 인덱스 서버에서 그 내용을 각각의 쿼리에 맞춰서 매칭을 시켜주고 그렇게 사용되어진 게 이제 페이지 랭크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이제 시스템에서 이것들의 어떤 중요성이나 혹은 이것들의 popularity, 그러니까 어떤 얼마나 많이 사용되어져 인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고서 베스트 페이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small text summary가 각각의 웹페이지에 준비가 되어지고요. 그 결과가 사용자에게 전송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웹 2.0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협업이나 정보 공유나 그 다음에 새로운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죠. 상호 호환성이 있고 리얼타임 유저 컨트롤, 실시간에 사용자를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참여, 소셜 파티시페이션 쉐어링을 하고 사용자가 이제 생산한 콘텐츠에 따라서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는 보시는 것처럼 chronologically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정보들이 운영되어지는 웹사이트가 되고 개인에 의해서 이제 창조되어진 거 개인의 어떤 일상생활사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는 RSS라 해서 Really Simple Syndication에서 처리가 되거나 블로그스피어나 마이크로 블로깅을 통해서 처리가 되어지죠. 이제 위키는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대중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게 합치되어져서 나타나는 건데요. 집단 지성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콜라보레이티브 웹사이트라고 하죠. 협업이 이루어지는 사용자들이 서로 내용을 더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그런 게 가능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는 사용자들이 이런 친구들과의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게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웹 3.0과 미래의 이제 웹의 형태는 이 형태가 더욱더 이제 발전해 나가는 형태가 되어지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퍼베이시브 웹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방에 퍼져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오브 띵이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센서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감시받는다기보다는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형태로 가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환경을 더욱 확장시켜 나가면서 모든 것들이 인터넷과 연결되어지는 유비쿼터스 모바일 커넥티비티를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고 통합되어서 처리되게 합니다. 여기에는 좀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웹이나 모든 것들이 자동 연결 처리되어지는 환경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셀룰러 시스템은 컴퓨터가 이 CDMA 환경 이게 예전에 이제 한국하고 미국에서만 사용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GSM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AT&T나 T-모빌 같은 데서 사용하고 3세대 네트워크는 144KB bps가 최대 속도고요. 이메일 액세스하거나 웹브라우저 액세스하는 그 다음에 4세대 네트워크는 100Mbps가 최대인데 이거는 인터넷 비디오 같은 것들이 적합하고 LTE 혹은 WiMAX, Long-Term Evolution. WiMAX는 한국에서 개발되어진 Y브로의 미국식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루투스 환경에서는 802.15. 그래서 이거는 8 디바이스, 10m 이내에 8가지 디바이스가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전기 사용량도 적고 그다음에 라디오 베이스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퍼스널 네트워크. 근데 동영상이나 이런 건 안 되고요. 그냥 이 규모가 작은 걸로만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와이파이는 802.15가 아닌 12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건 IEEE 규격에서 802.11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와이어리스 WAN 환경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이거 와이파이가 와이어리스 피델리티의 약자가 되죠. 와이어리스 피델리티의 약자. 그 다음에 이거는 라디오 리시버하고 트랜스미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이어리스 디바이스가 와이어드 랜에 접속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으로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핫스팟이라고 해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액세스 포인트가 제공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문제점은 이제 시큐리티의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 WiMAX 같은 거는 802.16 그래서 와이어리스 액세스 레인지가 31마일 형태로 처리가 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WiMAX 같은 경우에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Y브로를 처리하는 안테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최초로 이동하면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광고를 많이 했는데 시장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7.13은 블루투스 네트워크에 대해서 셀룰러폰, 스마트폰, 프린터가 있고 와이어리스 키보드가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 컴퓨터가 연결되어져서 쉽게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뭐 보이스 정도 같은 거.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애플에서 나오는 에어팟 같은 경우 혹은 블루투스 이어폰, 헤드셋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하죠.
7.14, 802.11 와이어스 랜은 라우터가 있고 액세스 포인트가 있어서 와이어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와이어레스 형태로 연결되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라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바코드 같은 걸 사용했다 그러면 작은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를 사용을 해서 서로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짧은 거리에서나 이런 데서 이 어떤 여기에 정보나 데이터들을 담아서 전송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요거는 자동화되어진 톨을 컬렉션하거나 혹은 이것들을 서플라이 체인 상에서 트래킹하거나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Near Field Communication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7.2로 어떻게 RFID가 작업을 하는지를 보여주시면 이 태그가 RFID 리더에서 읽어들여서 그 내용을 이제 컴퓨터상에 보내서 태그에서 전송된 정보를 처리하는 형태를 보실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바코드를 처리하던 걸 요즘엔 RFID 리더 같은 데서 처리를 해서 아마존고와 같은 이제 미국의 어떤 스토어에서 전혀 그냥 들어가서 따로 결제 처리하는 과정 없이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계좌나 연결되어 있는 크레딧 카드로 결제 처리가 되는 그런 환경으로 변화가 되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이어리스 센서 네트워크는 여러분 이제 네트워크상에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그러니까 인터넷 오브 띵 환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공기 환경이 어떤지 혹은 교통 환경이 어떤지 혹은 국경에서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게 있는지를 다 체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진 겁니다. 이때 우리가 RFID로 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낮은 전력으로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는 배터리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인터넷 오브 띵을 처리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그림 7.16 와이어리스 센서 네트워크 환경으로 해서 처리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이제 인터넷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MIS 커리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딜러도 이제는 이러한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직접 찾아와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자동차에 대한 내용이나 정보를 가지고 차를 사고 팔고 하는 형태로 변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